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의 오후장의 분위기가 장 초반과 정말 많이 다릅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굉장히 안 좋은 시장으로 양시장 출발했었는데요. 지금은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해서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가 0.19%로 약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82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지금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2738.91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중 저점은 2694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오전장부터 힘을 내주고 있고요. 지금 장중 고점 부근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이고요.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수 하방 압력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2,11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1,542억 원, 외국인이 676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는 다소 부진합니다. 삼성전자가 0.54% 조정이 나오고요. LG에너지솔루션 역시 0.77%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1.52% 조정 나오면서 12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면 그래도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45% 상승, 카카오는 1.64% 상승, 현대차가 0.82% 상승해주면서 빨간불 켜고 있고요. LG화학과 삼성 SDI 1.27%, 0.18% 각각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힘이 더 좋은데요. 지금 강보합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0.11% 상승해주면서 882.6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분봉장의 흐름으로 따져봤을 때도 역시나 장 초반에 865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오전 중에 힘을 내줬고요. 지금 다시 한번 고점 부근까지 치켜 올리면서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소량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보다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개인 역시 코스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579억 원, 86억 원 각각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28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가보시죠. 셀트리온부터 카카오게임즈까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힘이 좋은 모습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93%로 강한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6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NF가 0.92%, 펄어비스가 1.16%, 카카오게임즈가 0.99% 상승하면서 모두 1% 안팎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만이 1.44% 조정이 나옵니다. 34만 2,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3% 이상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 HLB가 1.77%, 3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더불어서 셀트리온 제약 역시 빨간불 강하게 뿜어내고 있는데요. 1.51% 상승하면서 87,200원, CJ ENM은 보합, 첨보는 1.49%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흐름 잠깐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전략들 챙겨 가보셔야 되겠죠. 내일장 공략 업종과 종목까지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시장 잠깐 들여다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적인 이슈 그리고 특징주들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공략주까지 짚어주실까요? 예. 오늘 특징 이슈 하기 전에 현재 미국하고 러시아의 어떤 협상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협상 무드로 급격히 전환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이런 시장 심리가 오늘을 지배를 좀 했고요. 그래서 반등에 나름대로 좀 성공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어떤 미국 증시의 어떤 상황과 현재 180도 약간 달라지는 새로운 국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지난 주말 미국에서 들려왔던 그런 소식, 그다음에 국내 증시하고 현재 연동 여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먼저는 미국 디지털 화폐 행정명령 발령 예정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디지털 화폐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KCT나 한네트, 전자금융, 한국전자금융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좀 해줬고요. 일시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 화장품을 비롯해서 전방위적으로 음식료뿐만 아니라 카지노까지 이제 확산이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의 또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파라다이스, 현재 GKL, 강원랜드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해운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물류 대란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매출 정도 더 가면서 KS세운, 흥하은, HMM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먼저 이제 특징 종목군에 대해서 먼저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진중공업, 홀딩스 이런 이 종목인데 당연히 이제 홀딩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회사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근데 한진중공업 외에 한일레저, 대리운, ENS, 대륜발전, 벨레에너지 등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가 될 수 있는 수직 계열화가 될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한 제조회사의 어떤 자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BR 이런 부분에 이제 대부분 형성이 좀 돼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 부분이 이제 가바닥에 좀 해당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진바닥, 쌍바닥에서 또 돌아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오른쪽 이어대기에다가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보통 전체적으로 바닥을 형성이 되는 부분들은 역해된 숄더 형태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역해된 숄더의 옆머리 부분들이 이제 외봉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쌍바닥 형태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쌍바닥 형태로 이제 끝나는 어떤 경우에 어떤 흐름 이런 부분하고 연동이 된다면은 지금의 가정들이 한진중공업이 거의 이제 쌍바닥 형태의 흐름의 가능성들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쌍바닥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아느냐? 수행적으로 아는 방법이 있죠. 이게 쌍바닥의 그 박스권의 층 상단을 이걸 넘어가면은 바닥의 시그널들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상식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 상식적인 내용을 모르면은 그 좀 애매하게 이제 감을 잡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21선 돌파의 부분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저점에서 양봉이 4개째이기 때문에 5일 이내에 한 번 이게 이제 단기 고점에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후속적으로 할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늘 전체 양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숨고르기 부분이 어느 정도 2, 3일 정도 좀 지속이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좀 빠지는 종목이 있으면은, 구간이 있으면은 우리가 한번 접근을 좀 후속적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진중공업이 오늘 특징주지만은 현재 또 한 박자 2, 3일 또 쉬면은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카스란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카스란 종목 부분들도 보통 이제 저평가, 저PBR 이런 종목군에 해당이 되는데 카스란 종목군도 전자저울 1위 업체, 브랜드 파워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좀 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채용계 관련된 그런 현재 코로나 관련된 이슈도 같이 이제 상존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차트의 내용을 보더라도 오랜 동안 침체했던 흐름에서 대바닥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바닥이고 현재 이 부분들이 이제 진바닥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점이 형성이 된다면은 지금 이 구간이 냉난점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상승 삿바 형태가 좀 21선에서 좀 나타났던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틀 상승에 대한 저점으로부터 3일 상승에 대한 단기 어떤 이격이 좀 하루나 이틀 정도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2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 내용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박자 쉬어줄 때는 공략이 오히려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EM 플러스라는 종목군도 지금 전체적으로 슈퍼 커패시티 관련된 그 축전지가 똑같은 2차 전지하고 효능을 발휘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지난번에 2달 전에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고 다시 온바닥까지 내려와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단기 3일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특징주로서만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되는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LIG 넥스원 이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방산 관련된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군사력 순위가 몇이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실제 6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6위의 어떤 그 군사력은 엄청난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천국 미사일, 흑표 전차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제3세계 국가나 특히 동유럽 국가에서도 굉장히 파급적인 인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에서 LRG 넥스원 부분들이 현재 다시 한번 오늘 좀 최근에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 우크라이나 이슈뿐만 아니라 새로운 현재 성장 동력으로 현재 방산이 떠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특징주로만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추가 특징주는 토니모리나 에디슨 EV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제 과거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던 종목이죠. 오늘 추가적으로 현재 올랐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제외하고요. 현재 추천주도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워낙 짧습니다. 그리고 페노션 부분들은 오늘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페노션 부분들이 이제 벌크션 부분들에 해당이 되죠. 벌크 부분들은 현재 곡물이라든가 석탄 이런 것들 그러니까 통으로 이렇게 싣는 거죠. 근데 HMM은 컨테이너선에 해당이 됩니다. 컨테이너선이 운임이 비싸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페노션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물론 이제 장기 계약을 좀 맺어서 현재 가격 반영이 좀 늦은 부분이 있지만은 또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류 대란이 되기 때문에 가격 정강으로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페노션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고점에서 한 일주 정도 쉬었습니다. 이격이 조금 높은 부분들은 사실이지만은 크게는 부담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경기 회복 시 다시 물류에 대한 재현 부분들이 현재 이제 정상화됐던 것이 다시 현재 높은 고단가의 어떤 운임료 부분들을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종가 매수가 이제 가능하고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는 손절, 그다음에 플러스 10%는 입절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격이 좀 높지만은 그렇게 꾸준하게 좀 올라갈 현재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페노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이 노란톡방에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정 특징주들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장 마감까지 오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 있겠죠. 민경철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잠깐 이 자리에 없는 동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갈등이 더욱더 거세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주들 그리고 지수에도 좀 영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국내 글로벌 증시 점검을 좀 먼저 해볼까요? 네, 글로벌 증시 점검 같은 경우는 먼저 좀 풀어드리면 네. 현지 시간 금요일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
수일 내에 네. 다시 한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이 전방위적으로 무너졌고요. 그 중에서도 메타버스 게임 글로벌 대장주인 노블록스가 지금 지난주 수요일 기준으로 26%, 거의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하한가 가까이 기록하면서 상장일에 신저가를 갱신했는데 목요일에 약간 지지해주는 듯 하다가 그리고 현지 시간 금요일에는 마이너스 약 8에서 9% 정도의 좀 추가적인 낙폭을 보이면서 상장 이래 최저가를 네.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작년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글로벌 증시를 이끌었던 메가 키워드가 바로 메타버스, NFT, P2E 이런 쪽으로의 그런 게임주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실상 노블록스의 실적을 열어보니까 적자 폭이 확대되더라.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이 손실이더라. 돈을 벌지 못하더라. 즉 이슈와 테마만으로 이제 마법의 재료였던 라면 스프라는 그런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올라갔었던 우리 로블록스가 결국에는 고가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무너짐에 따라 네. 우리나라 게임,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투심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좀 예상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뭐 전쟁 리스크라든가 혹은 뭐 로블록스의 급락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우리 시장에 좀 반영이 된 상태라. 금요일에 우리 증시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미 좀 반영이 된 상태라서 이렇게 오늘의 이제 큰 폭의 그런 뭐 낙폭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신뢰도가 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2월 16일에 분명히 침공 디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하면서 우리 지금 글로벌 증시가 무너졌었는데 막상 2월 16일이 되니까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은 없었고 없으니까 발발하지 않았던 이슈로 폭락한 글로벌 증시가 빠르게 올라왔는데 맞아요. 금요일에 또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수요일 내 전쟁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가능성 염두해야 된다 하니까 갑자기 현지 시간 금요일 미국 증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금 음모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온화하고 이렇게 좀 연세도 많으시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강경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잘해줄게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네. 말로는 뭐 미사일 쏘겠다, 불가도로 만들어버리겠다 하지만 막상은 만나서는 김정은 위원장과도 악수하고 뭔가 이제 그런 쪽으로의 뭔가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이런 전쟁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급하게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일각의 좀 풀이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말의 힘이 지금 증시에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침공 디데이라고 해서 증시가 무너졌고요. 그리고 침공하지 않으니까 올라왔습니다. 근데 현지 시간 금요일 다시 수요일에 침공할 수 있다 해서 무너졌는데 지금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과 우리나라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은 침공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놀라서 지수가 빠졌지만 네. 그거 다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도 우리 강보합으로 플러스 0.5% 이상 미국 선물 지수 올라가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현재 시간 이제 금요일 미국 증시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순매수를 할까?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은 수요일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할까? 외국인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이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베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미국 선물 지수 또한 수요일 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면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현금화를 하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주식이 올라가는 선물 지수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디데이 거짓말이었다. 뭐 거짓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화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수요일에 전쟁 발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음에 따라 시장에서는 그리고 월가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믿고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그 말에 전쟁 공포에 오히려 매수를 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내 계좌 손실 더 확대되는 거 아니야? 내 종목 부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의 마음에 패닉세를 하시는 것보다는
전쟁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에 베팅을 해야 되고 우리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 박앤세일에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출구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리자면 네. 우리 지금 러시아와 미국의 이런 갈등 속에 뭐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이란의 핵 합의가 불발되면서 뭐 삼자와 미국의 갈등이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뭐 중국도 이제 올림픽 끝났죠. 다시 미중 무역 전쟁 또 물어뜯을 수 있고 네. 북한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사일을 미국에다가 이제 쏠 수도 있고 이란도 핵 합의가 진행 중인데 이 핵 합의가 다시 불발될 수도 있고 이런 잠재적인 악재들이 있는데 이런 악재들을 발발했을 때 러시아가 중재함으로써 여론도 조금 뒤집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사태도 순차적으로 시간 지나면서 봉합하면서 마무리가 되게 될 좀 그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이 실제 전쟁을 일으키겠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킬 거였으면 네, 방심할 때 아무도 모를 때 정말 극비에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네네.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쟁 나나 안 나나 그것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 명분도 없이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다. 지금 각국이 이제 러시아도 핵무기 8,000개 이상, 미국도 핵무기 7,000개 이상이기 때문에 각국의 전쟁은 곧 공멸이라는 관점에서 네. 전쟁은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물으면은 이제 푸틴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제 이러한 전쟁 리스크를 부각시킴으로써 우리 곡물 가격 폭등하고 유가 폭등하고 천연가스 가격 폭등하면서 파생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기기 위함이고 네. 아직까지 이러한 포지션에 대한 정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하게 잔량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부각시키면서 미처 처분하지 못했던 우리 파생 시장에서의 포지션들을 네, 우리 주식도 고점에서 한 번에 차익 실현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막 싼 고점 찍고 삼중천정하면서 우리 잔량들을 정리하거든요. 네. 이런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의 그런 포지션들을 물량들을 네, 이런 이슈들을 붙이면서 의도적으로 붙이면서 네, 잔량을 좀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도 잠시 쉬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민경재 위원님이 계속 전쟁 발발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한 주 동안은 시장의 변동성을 겪으면서 민경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확인하는 기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지수도 지금 장중에 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략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또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우리 앵커님이 잠시 부재 중이셨던 기간 동안 네. 제가 지난주 18번째 그리고 19번째 상한가를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네. 굉장히 아쉽게 20번째 상한가를 잡을 뻔하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네. 잡지 못했어요. 어떤 종목이었죠? 그 종목은 바로 지난주 우리 목요일 내일의 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대시세 초입입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저격을 해드린 KCT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뭐 시간으로 따지면 뭐 한 100시간 정도 지났지만 네. 거래일로 따지면 딱 이 거래일 이거래일이죠? 지났습니다. 예, 우리 V 이제 이 거래일 지났는데 네. 자, KCT의 차트를 우리가 보고 자 우리가 어떻게 이 거래일 만에 20% 이상 뭐 지금 뭐 요즘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2030 대상으로 뭐 연이율 10%대 정부의 그런 특별 뭐 그런 적금이 나왔다고 네, 해서 네, 네. 그게 지금 뭐 굉장히 열풍이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자 우리 KCT는 자 목요일에 이거 대시세 초입입니다. 우리 내일에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자 하루 이틀 지났습니다. 1년 2년 지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장중에 플러스 25%까지의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뭐 10% 연이율 10%에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또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적금이 새롭게 생겼는데 네. 우리 KCT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25%의 상승률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안겨드렸다. 근데 이게 자 사실 두 번째 상승 VI가 발동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가슴이 조금 이렇게 빨리 뛰었습니다. 네. 아 오늘 20번째 상한가 잡는 거 아닌가라는 네. 김칫국을 제가 살짝 마실 뻔했지만 아쉽게도 오늘 자 현재 시간
기준으로 플러스 12%대 좀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자 어찌됐건 우리에게 10에서 23%, 25%, 26% 정도의 상승률을 불과 이틀 만에 우리 안겨주게 된 종목이 KCT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26% 올라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목요일 기준 대시세 초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이거 밤늦게 알려드렸거든요. 네. 장 끝나고 오. 저녁 9시 넘어가지고 제 차트 다 돌려보고 진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지수 안 좋으니까 네. 조금이라도 수익 내시고 손실 복구하시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 KCT, KCS, 클리오 종목이었는데 오. 세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8%, 9%, 26%. 사실 뭐 전국에 뭐 연이율 10%다 해서 광풍인데 뭐 그거 할 게 아니라 네. 지금 뭐 내일에 본 방송을 보셔야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그만큼 우리 종목들이 세 종목 모두가 잘 갔다. 그리고 우리 KCT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26% 거의 뭐 10년치 은행이자의 상승률을 우리 이틀 만에 좀 노려보게 됐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같은 메커니즘으로 공략한 우리 KCS도 우리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공략을 했습니다. 자, 중국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했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런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중국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장중에 높아지면서 오늘 KCS 직전의 고가를 돌파하면서 9%의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이 종목도 똑같은 날 지난주 목요일 이 거래일 전에 우리가 내일의 붐에서 저격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차트 보겠습니다. KCS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과거에 11,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서 이거를 공략하세요 이야기 드렸나요? 네. 아니죠. 아니요. 어디서 공략하는 거 권고 드렸을까요? 자, 11,000원짜리가 얼마까지? 6,000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45% 이상 폭락했다.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뭐가 터졌을 때 막대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제 바닥에서 대바닥을 찍고 3중 바닥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달라질 거야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을 때 누군가가 돈을 써서 이 주식을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 그 스타팅 포인트의 시작점에 제가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거 바닥에서 누군가가 왜 주가를 들어 올리지는 누가 얼굴은 모르지만 누군가가 자기의 소중한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입니다. 대시세의 시발점이 네. 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틀 만에 장중에 플러스 8.79%가 올라오면서 딱 이틀 만에 3년치 은행이자의 상승률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KCS뿐만 아니라 자 이거 이제 농약 관련주죠. 동방아그로. 자 이게 지금 뭐 식량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 해가지고 이제 뭐 식량 관련주,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이런 종목들 올라갔는데 우리는 효성 OMB 상한가 잡아드렸다. 이것만 잡아드렸나요?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 뭐 사조 동아원 이런 네. 종목군들도 진짜 60%, 40%, 20% 시세를 이미 다 노려봐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시세 안 나온 종목으로 동방아그로 이거는 농약 관련주인데 자 동방아그로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도 좋다라고 제가 이 바닥에서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플러스 4%의 강세를 보이면서 자, 매수하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나서 오늘 플러스 약 3.99%, 약 3% 정도의 1년치 은행이자 정도의 상승률을 화요일 이후에 수, 목, 금, 월 4거래일 만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안겨드렸다라는 부분입니다. 동방아그로 차트 보시면 사실 자 10,000원짜리가 6,600원까지 가격 조정 끝났고 기간 조정 막바지에서 이제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공략했기 때문에 밑으로는 손절선 진짜 조금 잡고 위로는 정말 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수익 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저는 지난주 방송 못 봤습니다. 우리 KCT 26% 수익 못 냈고요. 효성 OMB도 상한가 못 잡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 머릿속에 심장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추가해 두시고 내일 수익과 행복을 챙기기 위한 그런 나만의 비기로서의 네. 뭐
나만 알고 싶은 그런 관심 종목으로서의 네. 활용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바로 오늘의 붐 종목들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의 붐 가지고 나오신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오늘 종목은 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지금 여기 세 종목 사진을 찍어두셔야 돼요. 아, 네네. 아니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캡처를 캡처. 해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내일이 돼도 까먹지 않는다. 네. 우리 이제 어머니 아버님 분들이 분명히 민경실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해 주는 종목 그거 좋아 보이는데 사야지 하다가도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까먹어서 못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진중공업홀딩스, 코리아FT, SH에너지화학 미리 지금 관심 종목 추가해 두셔라 이렇게 강조해 드리고 첫 번째 종목 이게 왜 대시세 초입인가에 대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진중공업홀딩스인데요. 자, 지금 뉴스 기사에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그런 호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뉴스화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 누님이 잡히지 않으면서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선박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곧 수주 증가,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들이 조금은 만들어내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주가가 좀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지는 않은데 한진중공업홀딩스도 바닥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에 7,000원짜리가 3,300원까지 마이너스 60%가 폭락했습니다. 근데 그 바닥에서 오늘 막대한 뭐가 터졌다? 거래대금이 막대하게 유입이 됐다. 이게 고가에서 7,000원에서 거래대금이 터진 거면 이것은 차익 실현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좀 감수를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마이너스 60% 폭락한 구간에서 이제 막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큰 관점에서는 가격 조정 끝났고요. 기간 조정 막바지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 이 대시세에 초입이 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한진중공업홀딩스 오늘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리아 FT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자율주행 관련주로 과거에 4,900원까지 시세 만들어내고 지금 2,800원까지 마이너스 40% 이상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과 삼중바닥 영역대에서 오늘 막대한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테마주로 이슈가 붙여지면서 오늘 시세가 분출된 모습입니다. 자, 1월달 지수가 안 좋았죠. 1월 말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갔었는데 1월 중순 1월 말에 이 직전에 매물을 오늘 하루 만에 강하게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소화한 위로 더 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돌파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평가 내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마지막 종목은 SH에너지화학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는 이야기 드리기 어렵지만 시장에 여러 가지 풍문들이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게 가스관 관련주로도 과거에 시세가 나왔던 적이 있고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그런 수혜주로서도 과거에 좀 시세가 분출된 과거력이 있고 한데 지금 과거에 시세를 반납한 1,400원에서 800원까지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 중에 오늘 막대한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직전에 이 박스 상단을 그리고 우리가 11월 달부터 11월, 12월, 1월 이 3개월, 4개월 동안의 이 저항 라인을 오늘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강하게 기술적으로 돌파한 이거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직전에 우리가 장기 입형 라인을 이탈하자 이 주식이 낙폭이 확대됐어요. 그런데 이 이탈한 직후에 저항 구간으로 자리했었던 구간들을 오늘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이게 이제는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는 평가를 내려드리면서 오늘 대시세 초입 SH에너지화학 그리고 코리아FT 한진중공업홀딩스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후보 종목들은요. 코리아FT, 한진중공업홀딩스, 그리고 SH에너지화학입니다. 내일의 붐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 적금들 금액을 사실 내일의 붐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 하신다면 더 빠르게 수익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 톡방으로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또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도 도와주시는데요. 위원님 인사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의 신현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셨는지 특징주들도 분석 도와주시죠. 네, 자, 오늘 시장은 그냥 생각보다 좀 편하지 않았나 싶은 장인데요.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이긴 하지만 전일 미국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아침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장이 떨어졌으니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속에서 아침장을 열었는데요. 물론 아침에 대부분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죠. 네, 제가 오늘 월요일마다 예전에서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서 이제 매매 시그널에서 시장을 점검해 드려야 되는데 아침마다 지금은 월요일만 나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서 오늘 아침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이 무너지거나 급락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유럽 선물이 중요하다 그랬죠. 장중에 유럽 선물도 플러스로 돌아서고 미국 선물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이유는 23일에 있을 미국과 러시아의 이제 회담에서 일단 좋은 얘기들이 먼저 좀 나왔는데, 글쎄요. 막상 회담이 시작되게 되면은, 좋은 얘기는, 글쎄요.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맞추면 참 좋을 텐데, 그것까지 무슨 얘기를 나눌지를 제가 그거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여태까지 상황들을 보면, 항상 회담 다음에서 좋은 얘기보다는 일단은 다시 재협상을 위해서 뭔가 그 다음을 도모하고 그게 이제 안 좋게 끝난 다음에 다음을 도모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좋게 잘 마무리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서 다음을 도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기서 긍정적인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의 흐름들은 오늘 다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면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이미 플러스 권역에 돌았고요. 오늘 아침에 매매 시간을 말씀드릴 때에서도 우리나라 지수는 여기 전저점 자리 이게 2665자리인데 이 자리를 깨지 않고서는 그리고 오늘 나스닥 선물이 아침서부터 마이너스 1.07인가 1.5인가 하여튼간 떨어졌을 때에서도 저거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유는 미국 시장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나스닥 선물이 오늘 뭐 1% 떨어지든 2% 떨어지든 내일 플러스로 돌아서면 되기 때문에 별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영국 선물은 장중에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2800에서 2850, 2900 그래서 1차 목표치를 2800으로 보고 있고요. 2차 목표치를 2850에서 2900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지난주에 제 생각과 이번 주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아직 지수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들은 다 좋습니다. 그게 재택치료 관련주가 됐든 진단키트 관련주가 됐든 제약주가 됐든 아니면 에너지 관련주가 됐든 아니면 뭐 엔터주들이 됐든 뭐 5G 관련주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슈가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소비주들 뭐 리오프닝 관련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 아직은 있죠.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차트가 바닥에 있어야 돼요. 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이 다 좋은 편인데 대부분 이제 지난주 좀 종목들이 좀 반등을 줄 때 소비주들은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소주 가격 인상한다는 얘기 때문에 음식업종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종목들을 신규 매수 접근하기보다는 오늘도 보면은 지난주는 화장품 관련주가 잘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화장품주들이 좀 주춤거렸고 지지난주에서는 항공주들이 잘 움직였는데 걔네들도 오늘은 좀 주춤거렸죠. 오늘은 제일 잘 움직였던 애들은 SM, CNC라든지 아니면은 YG엔터라든지 JYP라든지 이게 다 엔터주들인데 움직인 이유들도 다 그 리오프닝 기대감, 그 방역 수칙 완화에 따른 공연 재개감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움직였다라 그래요. 근데 이 이슈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안 움직이다가 지금 움직이죠. 이 뉴스가 뭐 새로 뭐 신박해서 뭐 새로 만들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못 갔기 때문에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지금 뭐 안 움직였던 업종들에서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얘네들은 이미 올라왔는데 또 올라왔네요. 얘네들은
나머지들은 못 올라갔던 애들, 하이브 같은 애들, 그다음에 초록뱀 미디어 같은 애들, 못 올라갔던 애들 쪽에서 지금 반등세가 나온 건데 전반적으로 다 저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초록뱀 미디어처럼 못 움직였던 애들 이렇게 쭉 빠진 상태에서 바닥 번역에 있는데 이중바닥형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아직 외바닥에서 아직 못 움직였거나 하는 쪽들에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쪽들을 보시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제일 만만하게 안 움직이는 쪽들이 반도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지는 그 가스, 그러니까 네온 가스가 있는데 그게 또 우크라이나에서 생산이 또 많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게 또 부족하다 그래갖고 반도체 관련주 오늘 또 약세를 보이고 전일날 미국 시장 빠졌다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떨어졌다고 그쪽 애들은 오늘 죄다 약세인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부품주들은 오늘 제일 약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약 섹터들은 그 상비약 관련주들, 해열제, 그다음에 뭐 판피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열제, 감기약 이런 쪽들이 이제 재택 치료에 대해서 환자들이 급증하다 보니까 상비약들이 이제 모자란다라는 이제 소식들이 이제 슬슬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그 제약주들이 오랜만에 대형주들도 움직이기 좀 시작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정부에서 발표를 했듯이 확진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재택치료하는 분들도 더욱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상비약 관련주들도 한 번은 시세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약주들이 제가 작년 1월 달서부터 조심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일부 제약주, 그러니까 진단키트 일부 제약주 내지는 재택치료 관련주, 뭐 산소 포화도 측정기 지난번 한번 움직였듯이 그런 애들 위주로 해갖고 뭐 그다음에 감기약 관련주 이런 거 위주로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다라 그랬는데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대형 회사 그 제약 회사들 뭐 녹십자라든지 유엔양행이라든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대부분의 제약주들은 일반 의약품을 다 팝니다. 그래서 감기약 관련주들 이슈가 돼가지고 대형주들도 한 번씩은 이번 타이밍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예상도 좀 해보는데 그러니까 뭐 업종과 상관없이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지금 다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수가 2,800 내지는 2,900 그 사이 전까지는 한번 여기까지 지수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종목들이 반등세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뭐 미국 시장이 전일 떨어졌다 그래서 너무 겁을 안 내셔도 될 것 같고 당분간은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유효하다. 이 얘기를 지난주도 했고 이번 주도 얘기를 계속 하는 부분들이니까 일단 2665가 안 깨지면 너무 그렇게 크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많이 급락할까봐 막 걱정은 아직은 안 해도 된다. 근데 너무 걱정을 안 하는 것도 좀 문제예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분명히 밀릴 겁니다. 그때는 세게 밀릴 수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크게 밀릴 자리는 아니니까 어쨌든 지수가 궁금하거나 그러면 뭐 신의 한수 소통 방송으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실전 매매 정수세 아침마다 그 시장에 대해서 읽어드리죠. 오늘도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2665가 지지가 되면 별 문제 없을 거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저는 반등이 내일쯤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 미러 회담 얘기가 갑자기 긍정적인 소식으로 막 전해지면서 좀 일찍 움직였다 좀 생각은 돼도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양봉의 흐름을 내일 정도에서 예상을 했었던 건데 내일 유럽 시장이 오늘 밤에 별 일이 없이 내지는 반등을 주면은 저걸 예상을 했던 건데 근데 막상 먼저 미리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못 갔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내일은 이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못 갔던 애들을 주목을 하세요. 그러니까 딱 폭과대, 못 갔던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물류대란 속에서 HMM, 해운주들이죠. 지난번에서도 물류대란 소식 때문에 이제 해운주들이 강세를 한번 보였었던 적이 한 몇 달 전에 있었죠. 몇 달 전에 작년 초부터 운하가 막히는 바람에 아주 난리가 났었었죠. 근데 그게 지금 아직도 그렇게 해결이 완벽하게 된 게 아니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물류대란. 그러니까 아직도 물량들이 처리해야 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럽니다. 1분기까지 지금 해운 운임 지수가 평균 4분기보다 8%가 높고요. 그러니까 운임 가격도 여전히 지금 높은 편이고
이게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는 데 있어서 아직도 계속, 그리고 미주 서안에 있는 그 쌓여있는 물량들을 다 처리하려면 하반기까지 해도 다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일거리들이 많다는 얘기죠. 머스크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해운 병목 그 현상들이 상반기 내로 해소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올해 또 새로 만들어지는 선박도도 많지 않아서 여전히 팬데믹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엔 타이트하다. 그래서 요 부분들 때문에 2분기 이후에서 그 다음에 하반기 쪽으로 가면은 그 운임 가격이 이제 하락할 수가 있는데 그 하락폭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머스크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괜찮죠, 계속. 그래서 지금 H&M에 대해서 2022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가 늘어난 8.4조 원, 그러니까 8조 4천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 그러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파생 상품에 대한 손실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그 관련 손실이 거의 무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한 46%가 증가한 7.8조 원 정도, 그 정도 순이익이 그 정도 될 거라 그러니까 파생 상품의 손실에 따른 뭐 적자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 그래도 당기 순이익이 7조 8천억 정도에 육박할 거라는 증권사 레포트 보고서들이 있으니까 저는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것 같은 느낌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얘뿐만 아니라 페노션도 괜찮습니다. 페노션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운주 관련주들은 조정받으면 괜찮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욕심내도 됩니다. 이쪽에 대해 해운주들 수급이 좋아요. 수급이.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떨어질 때에서 악재로 작용했었던 뭐 운임 가격 하락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충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분들, 물려 있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해운주들. 지금은 버텨야 되는 자리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조정받으면 괜찮아요. 자, 다음은 파라다이스. 자, 파라다이스. 많이 올랐죠,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제 얘네들도 수급이 좋습니다. 이쪽 애들도 수급이 좋아요. 봐봐요. 그렇죠? 수급이 좋죠? 오늘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샀는데, 실적들이 정상화될 거라는 이제 기대감 속에서 움직이는데, 이제 웃긴 게, 지난번에서는 이제 좋아질 것 같은데,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라는 얘기에 꼼짝도 안 했던 애들이, 지금은 같은 얘기에 반응을 해요. 이유는? 얘네들이 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안 사고, 다 새파랗게 사면은 실적이 아무리 여기 실적이 뭐 500%가 증가를 할 거다, 뭐 1000%가 증가를 할다 꼼짝도 안 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근데 기관과 연기금들과 사모펀드와 외국인들이 죄다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조그만 별거 아닌 호재들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뻥튀가 되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의 힘이에요. 이걸 가지고. 수급의 힘. 어쨌든 뭐 뉴스들은 위드 코로나,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정상화, 그래서 카지노 산업들도 계속 그 국내에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 영업 정상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두고 계속 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풀릴 거란 얘기죠. 단기간에 다시 뭐 오미크론이 많아져가지고 잠깐은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풀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장기적으로는 보유가 될 것 같고, 조정받으면 이거는 다시 적금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 종목으로 일단은 보여진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엊그저께 지난주 2월 16일 날 한 5일 전이네요. 5일 전에 얘기해드렸던 종목인데 바이오스마트 분석을 해드리면 바로 요거예요. 박스권. 지금 시장은 올라가잖아요. 지수가 2,800까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지금 제약주들 큰 애들도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바닥권역에 있는데 거래가 실려있는 애들은 다들 한 번씩 튈 겁니다. 얘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래가 실려있는 애들은 다 한 번씩 다 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애들도. 그러니까 지금 전업종에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 애들은 지수가 2,800에서 2,900으로 기어 올라갈 때 종목들도 어느 정도 반등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얘는 어쨌든 지금 7.9%대 수익에 있는데요. 더 갈 겁니다. 더 갈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80.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는 85.5.
시장이 플러스예요. 모양이 이쁘죠? 자, 그리고 해운업 이쪽도 조정받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85점 후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시였습니다. 다행히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해운주에 대한 관심까지 이정수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